안녕하세요, 세이풀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모두들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다룰지 기획하고 또 교환을 만들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전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이 책임감 때문에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업에서 작성하는 안전문서 중 하나인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 비용은 공사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절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스로 안전관리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건설 현장은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된 곳입니다. 매일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은 작업 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안전관리 계획서는 특별한 문서가 아닌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는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교육계획서, 위험성 평가 등 여러 안전활동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왜 같은 내용, 비슷한 문서들을 이렇게 말만 다르게 해서 작성하고 관리를 하게 하는 것들만 많게 하는 거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란 쉽게 말해 작업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고를 예방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본질적인 이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안전문서들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큰 마스터 플랜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는 작업의 안전 지침서이자 또한 법적으로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문서이기에 미작성 후 착공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 착공을 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작성된 안전관리 계획서와 해당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으면서 또 현장 전체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함으로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작성 팁과 또 작성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실수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집중하여서 안전관리 계획서의 의미와 작성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전관리 계획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안전 대책 및 비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핵심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하고 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문서로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처벌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은 왜 중요한 걸까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사전 위험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관리 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한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 작업을 진행 시에 작성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미작성하거나 또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회사는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중단과 복구 비용, 공사 지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재사고라도 발생하면 더 골치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작업간 실제로 잘 이행만 한다면 공사 중단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고 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조치를 잘 이행했는지, 또한 사고 발생 시에 작업자가 제공된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였는지 지표로 삼을 수 있으며, 회사 또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근거하여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증명하거나 사고로 인한 소송 리스크 등 여러가지 법적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작성된 안전관리 계획서는 현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따른 계획을 세움으로써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부분에 따르면 착공 전에 시공사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후에 착공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따르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을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관련 문서는 다뤄야 할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만 달랐지 실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모든 공사에서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작성 대상 공사에 따라 해당이 될 때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역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등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의 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안전문서를 미작성하거나 또 작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벌칙을 참고하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 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 계획에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안전관리 계획에 승인 없이 착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서도 미작성하였는데 만약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 같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그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신 건설기술진흥법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법 등 관련 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적용되고 다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고 난 현장의 담당자인 현장 소장뿐만 아니라 관련자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연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사고가 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고로 어떠한 법원 판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그리고 기업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여러가지 관련 법들의 위반이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사고냐에 따라 소방시설법, 환경관련법, 민법, 상법에 관련된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책임 등 정말 신경 쓸 것들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과태료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러한 관련 법들을 다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작성자는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현장의 공사와 맞는지, 또 우리 현장에서 하는 작업 공정과 또 해당되는 공사 내용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머리에 청사진을 그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무엇으로 작성할까? 워드로 작성할까? 한글로 할까?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작성할까? 그리고 또 작성한다면 어떠한 템플릿과 어떠한 구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삽입과 수정이 편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필요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검토서, 또 작업 공정표, 설계도,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산금액, 또 작업 공정에 따른 작업 절차서 등을 수집하여 어떻게 작성할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안전관리 계획서를 효율적이고 쉽게 작성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군 건설기업 등에서 다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 템플릿을 활용해 작성 시간을 절약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매 공사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한 회사는 있을지언정 한 번만 작성한 회사들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하던 사람이 계속 같은 공사를 하지 다른 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드나 한글, 파워포인트 등 회사마다 다 쓰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또 그 구조와 형식에 맞게 매번 작성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 안전관리자라면 다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인 예로 비상대응 계획이나 안전조직도, 안전교육계획 등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템플릿에 삽입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안전 관련 문서의 항목들은 다 똑같습니다. 한두 개 추가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련 작성할 때 그 문서들 중에 기존에 관리하고 있었던 것들이나 또 회사에서 쓰는 양식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어떠한 양식을 써라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항목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은 각 회사별로 개인이 알아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전에 이미 진행하였던 공사나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동일한 다른 업체에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있으면 그냥 참고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그냥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작업 현장 여건이나 상태 등 이런 것들만 다를 뿐 공사는 순서, 절차, 위험 요소, 안전 방안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으면 그냥 참고하셔서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시고 또 관련 도면이나 이런 첨부 서류만 추가하셔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작성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떤 구조로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또 필요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협업을 하십시오. 작업 공정표, 투입 인원 현황, 설계도, 공종별 세부 작업 계획 등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을 각 담당자에게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공사를 시공사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에서도 다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한 내용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연히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각 공종별 하도급사 담당자들에게 원하는 템플릿에 맞춰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최종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도급사에서 작성하고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하도급사에서 작성하게 하여 나중에 전체적으로 취합하셔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팁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를 할 현장 특성을 잘 반영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남이 작성해 놓은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팁입니다. 먼저 현장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공사할 현장의 집안 상태나 주변 시설물, 교통 여건, 그리고 또 공사 시에 발생하는 소음 등 환경적 요소가 무엇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게 될 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그런 시기와 계절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셔야 이를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장마철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장마 우기 대비를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들 다 비상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진행할 공사가 어떠한 공사이며 또 이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따른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사전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또 장비, 환경, 시설 등을 가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서와 또 절차를 거쳐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현장과 유사한 현장이나 또 그리고 공사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진행 공사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의 데이터는 어떠한지 이런 것 등을 다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매번 바뀌어가는 작업 상황에 따른 위험 요소 및
안전 방안들을 어떻게 수정해 가야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구조로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법에서는 작성 기준에 따라 크게 총괄 안전관리 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가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을 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작성해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관리 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과 추가해야 할 문서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까지 넣게 되면 문서의 양과 정보의 양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꼭 최소한으로 첨부하고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에 필요한 중요 사항인 배치도나 인면도, 평면도 이런 주요 도면들을 별도로 첨부하여서 제출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신 총괄 안전관리 계획과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과 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안전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개요, 또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 계획, 피상시 긴급조치 계획 등 각 항목에 들어가야 할 세부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 개요, 그리고 현장 위치도, 작업 공정표, 현장 안전관리 계획 등 각 항목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모든 작업 공정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에만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설공사, 불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 공사, 강구 구조물 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해체 공사, 건축, 설비 공사, 타워 크레인 사용 공사 이러한 8가지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꼭 수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각 공사에 대한 설치 개요나 또 상세 도면, 시공 절차,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 및 점검표, 안전성 계산서 등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사 개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공사명, 현장 위치, 시공사, 시행사, 설계사, 감리사, 공사기간 및 주요 공사 내용 등 이런 세부 정보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공사 현장을 알 수 있는 조감도나 사진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보는 사람의 가시성도 높아져서 더욱더 좋아집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조직입니다. 안전관리 조직 항목은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작성을 합니다. 현장 소장부터 작업자까지 모든 관계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현장의 관리자들을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업무를 분장하여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 내용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나열하지 말고 각 담당자의 실제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복구를 책임지는 비상 책임 및 연락망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안전관리 조직과는 별개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정표, 인원, 투입 계획 등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자나 현장 소장님들에게 현장 투입 전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자나 현장 소장님 등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나 안전 담당 등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업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안전관리자 혼자 작성해서는 절대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작업 절차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표준 작업 절차, 위험성 평가 등 기존에 사용하는 여러 안전관리 문서들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에 따른 작업 진행 순서를 적고 그 작업에 대한 위험 요소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도면이나 또 CAD로 이렇게 그려서 아니면 또 기타 이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추가로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 관리 계획 등을 별도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나 기타 여러가지 자체 관리 방법들도 추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입니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사용할지 예상하여서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값지의 금액만 딱 넣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품목이나 또 수량, 그리고 인원, 단가, 총액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이런 사용 방법이나 작성 방법은 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계획입니다. 저희가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 시기, 또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을 적어주시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또 하는 게 있으시면은 그러한 해당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계획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더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하나씩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항목들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흔히들 실수하는 항목과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입니다. 첫째는 법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누락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살피지 않아 꼭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을 누락하고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해당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해주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공사 특성과 현장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작성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절적, 지역적 요인에 대한 비상 대응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의 구체성의 부족입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어야지만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작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로 안전을 철저히 관리한다라고 작성하기보다는 매일 1회 현장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안전점검 시에 어떠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실제 실행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또 남들이 작성해 놓은 문서 양식 및 그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대로 복사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붙여넣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장 여건과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수정하여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방을 하거나 남의 것을 인용할 때 자신에게 맞게 확인, 검토 후 꼭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 첨부의 부족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를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장 배치도, 작업 설계도, 작업 공정표, 여러 가지 검토서 등 이러한 자료의 누락으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 검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 및 발주처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먼저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서 작성 항목이나 그리고 또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현장과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상이한 지방 규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데이터 활용입니다. 집안 조건, 지질 상태, 집안 수위 등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실제 현장 데이터를 사용해야 알맞은 안전대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작성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 작성된 사항과 현장 데이터들을 대조하여서 만약에 검토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여서 또 어떻게 안전점검을 할 것인지 등 이렇게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꼭 작성 후 관련 담당자들의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한번 내부 검토 후에 외부 전문가, 즉 감리나 발주처에게 사전에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으신 다음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하여서 작성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작성 시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 사진이나 도면, 표, 그림 등을 첨부해서 가독성을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작업 공정과 위험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보기에도 훨씬 깔끔하고 확인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실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서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의 법적 기록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작성하면서 무엇이 또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내가 내 눈에 잘 읽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서 오피스나 템플릿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좋아 보이는 문서 구조나 또 형식이 있으면 내가 그냥 편하게 다룰 수 있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법적인 작성 항목만 있을 뿐 어떠한 양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각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안전관리자의 일입니다. 내 손에 익는 게, 내가 보기 좋은 게 남의 눈에도 보기 좋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자들과 의견 소통을 통해서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십시오. 작업자, 공사관리자, 감리,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하여서 공사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성 후에 내부 회의를 통하여서 위험요소와 누락사항 등이 또 빠진 게 없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최종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과 같이 시공사에서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는
감리사 또 발주사의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 전문 이렇게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여서 뭐 수정할 거 있는지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회신이 오면은 국토교통부의 CSI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성하고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고 또 사고를 예방하고 또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작성된 안전관리 계획서는 단순히 한 권의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가이드라인이자 현장의 신뢰와 안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 그리고 현장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전관리 계획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성했는지 샘플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관련 샘플 양식 및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은 제가 아래 링크에 올려두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초보 안전관리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현장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